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자, 롤의 정리. 오늘 배우게 되는 건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롤의 정리라는 것은 기울기가 0이 되는 기울기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들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쉽게 롤의 정리를 정리하자면 기울기가 0인 구간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선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는 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런 거지. 자, 이런 3차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0이라는 거 어떤 경우를 우리가 기울기가 0이라고 하냐면 이거야. x축과 평행할 때. x축과 뭐 할 때? 평행할 때를 우리는 기울기가 0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해야 안 해. 하지? 어디에서? 여기에서. 아이씨, 뭐야. 여기에서 또는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롤의 정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롤의 정리로 들어가자면 거기에 쭉 보세요.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정리, 정의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의라는 건 자, 이 점과 이 점의 y값이 같아요. 이렇게 y값이 같을 때야. 그러니까 이때 x가 몇이냐면 이때 x가 a고요. 이때 x를 우리가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y값이 뭐가 되는 거야? 아이씨. 이때 y값이 뭐가 되는 거야? fa가 되죠. 또는 뭐가 되는 거야? fb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FA하고 FP가 지금 끄트머리, 시작점과 끄트머리가 어때? 같을 때 결국 뭐가 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구간 내에서 존재한다. 뭐가? X값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얘가 X1 그리고 얘가 X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됐다. 그래서 이 구간. 그치? 지금 X축과 평행하죠? 이 구간. 그래서 이때가 X1인 거고 이때가 뭐인 거야? X2인 거야.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연속인 함수가 된다면. 그리고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될까? 이 FA하고 FB가 같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롤의 정리라는 건 뭐라고? 기울기가 x축과 평행한, 즉 0이 되는 값, x값들이 주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한 개 이상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기울기가 뭐라고? 0인, 즉 x축과 평행한 점들이 이 정해져 있는 구간 내에서 뭐 반드시 몇 개 이상이? 한 개 이상이,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어렵지도 않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가 같이. 얘가 지금 값이 같아요. 얘값과 얘값이 이렇게 같을 때 이 값이 지금 y값이 같으니까 얘를 우리가 x는 a라고 하고요. 이 점을 x값을 이 점에 우리가 x값을 뭐라고 하면 x를 우리가 b라고 한다면 구간, 폐구간 A, B에서 그러니까 폐구간 닫혀있는 구간 A와 B에서 롤의 정리를 뭐하는? 만족시키는 x값이 몇 개냐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나와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x축과 평행하게 되는 그 기울기가 되는 구간이 값이 여기서 하나 나오겠죠. 여기서 하나 나오겠네. 여기도 나올 거고요. 여기도 나오겠죠? 여기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다 라고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 이렇게 평행한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구간을 값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 롤의 정리를 활용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두 번째로 설명하게 되는 평균값 정리예요. 평균값의 정리. 자, 평균값의 정리와 롤의 정리가 비슷한 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선 차이점 먼저 설명하자면 얘는 y값, 처음 시작하는 함수의 y값과 끝점에서의 함수의 y값이 어때? 같은 경우야. 그런데 이 평균값의 정리는 처음 시작하는 함수값과 마지막에 시작하는 함수값의 y값, 함수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x는 a 동일하게 잡아볼게요. 처음 점 a.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아이고야, x는 b라고 잡아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a와 b를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a하고 b를 이렇게 끝점과 시작점을 이렇게 연결할 거야. 그러면 이 직선에 뭐가 나오는 거야? 기울기가 나오지.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이 a와 b, x, 이 a, fa 또는 b, fb를 연결한 이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가 나오는 점. 그러면 이거하고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같게끔 뭐 하면 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점. 이 점이 하나의 점이 되는 거라고요.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기울기가 되는 점들이 이 정해져 있는 구간 내에서 반드시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존재한다라는 뜻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랑 똑같죠? 근데 실은 얘가 얘야. 왜냐면 지금 얘하고 얘를 뭐가 같다고? y값, 높이가 같다고 했지? 그럼 실은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얘도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기울기잖아. 그러면 얘 기울기는 이건 거야. 그러니까 얘랑 같은 기울기를 찾아준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기울기라고 하니까 얘랑 이렇게 같은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반드시.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야? 함수값, 처음의 함수값과 마지막에 있는 함수값이 높이가 같아. 그럼 평균 변화율이 0이 돼. 그럼 기울기가 0이야. 그랬을 때 순간 변화율. 순간이 변화했을 때 그 변화율이 0이 되는, 즉 x축과 평행이 되는 그 점이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얘는 이번에는 높이가 원래 같았다가 이렇게 차이가 난 거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에서의 기울기가 달라지잖아. 처음과 끝에. 그랬을 때 나오는 이 기울기가 같은 점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처음과 뭐가 다른 거야? 처음과 끝이 다르지? 자, 그래서 잘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뭐가 있으면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뭐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랑 뭐 하는 기울기가 같은 점이 반드시 이 구간 내에 존재한다라는 거. 어디 존재할까? 뭐 여기인가 존재하겠죠. 여기 존재할 거고요. 여기도 존재할 거고. 여기도 존재하겠죠? 여기도 존재할 거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몇 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 구간 내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평균값의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배운 건 롤의 정리와 이제 평균값의 정리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또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386번 보세요. 자, 다음 함수에 대하여 주어진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거기 밑줄 쳐보세요.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자, 롤의 정리라는 것은 기울기가 뭐 해야 한다고? 0이 돼야 된다고요. 기울기가 0. 그럼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미분하면 되는 거야. 도함수. 그치? 자, 그러면 386번 보자. 자,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잖아. 그러면 f'x는 뭐가 되니, 동건아? f'x.
그렇죠. 2x-3이 몇이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로레 정리가 성립한다고요. 그럼 x는 몇이야? 버리는 거야? 내가 써도 돼? 로레 정리니까 걔가 몇이 돼야 돼? 2x-3이 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x는 몇일 때? 2분의 3일 때가 되겠지. 그럼 2분의 3일 때 얘가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지금 얘는 2차 함수잖아. 도형을 뭐라더라. 기하학적으로도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아래로 블록이니까 fx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양수이면서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럼 이때 x값이 몇이라는 거야? x가 2분의 3이라는 거야. 그때 뭐니까 기울기가 0이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기하학적으로. 알겠어? 그래서 얘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로레 정리라고만 알고 있으면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모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하학적인 의미와 이 개념 자체를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해가 좀 빨라져. 자, 두 번째 한 번만 더 해보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387. 아니다, 7 마지막 갈까? 390. 자, 390이고요. 자, 뭘 구하라고?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뭘 찾아주면 돼, 상영아? 그렇지. f'x를 찾아주면 돼. f'x는 몇이 되니, 상영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얘가 몇이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고요. 인수분해하면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지. 그치? 합차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따라서 x는 몇이야? 0, 마이 1,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문제 보세요. 옆에 구간 주어졌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은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없어? 여기에서 우리가 미분값을 찾을 수가 있니 없니?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처음 점과 끝점은 뭐 해야 돼? 버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x값은 몇이야? 0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밑에 있는 391번 거기 문제 써져 있는 거 보세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거기 밑줄 쳐보세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자, fx가, 얘는 범위도 써야 돼요. 자,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폐구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는 얘기했지만 얘는 그냥 뭐하면 평균 변열이 순간 변열이 뭐기만 하면 돼. 0이면 끝이지. 근데 얘는 이제 뭐 해야 돼? 기울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랑 기울기가 같은 놈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니. 맞아. 그러니까 이 평균 변화를 알려면 여기에서의 뭐를 알아야 돼? 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울기를 구하려면. 맞아. 그러면 얘는 뭐야? 몇을 대입했을 때? 그치,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y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 다음 2를 대입했을 때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이 두 점에서 뭘 구하라고? 기울기를 구하라고. 왜? 평균 변화율. 기울기. 이해됐어요? 그럼 기울기를 구해보자고. 기울기는 어떻게 되니? 민호야. 이 두 점에서의 기울기. 기울기는 x2-x1분의 y2-y1이야. 5분의. 그렇지, 10.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평균 변화율. 기울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순간 변화율이니까 얘 기울기가 몇이 돼야 된다고? 2가 돼야 된다라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순간 변화율이 몇이었다? 0이었다. 로레 정리. 이번에 순간 변화율이 뭐가 돼야 된다고? 2가 돼야 된다. 얘가 뭐라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오케이? 자, f'x 구해보자. 몇이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몇이 돼야 된다고? 2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x는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평균 변화율 기울기 처음과 끝점이 그 두 점을 이었을 때 기울기와 같아지는 점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얘가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해됐죠? 하나만 더 풀어보자. 3, 9, 5번 한 번만 더 하자. 자, 3, 9, 5번에 자, fx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폐구간 0과 3.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처음 점과 끝점이 뭘 알아야 된다고? 좌표를 왜 알아야 돼? 그치, 기울기 구하려고. 자, 그러면 x에다 몇을 대입하면 돼, 민호야?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몇이야? 그치. 그 다음 또 몇을 대입해야 돼? 3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몇이니?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27. 그치, 6. 그러니까 3,6이라고. 그럼 기울기는 몇이야? 민호야? 3분의? 그렇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몇이 되는 거라고? 2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또 똑같네? 그럼 식을 어떻게 쓰면 돼, 동건아? 기울기 평균 변화를 구했어. 그렇지. f'x가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돼. 평균 변화율에 적용이 되는 x값을 구해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니, 동건아? 그렇지. 는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2는 0이 되네요. 더하면 2항하면, 그치? 그러면 3x로 묶어주면 x-2가 되겠지. x는 몇이야? 따라서 x는 0과 2가 되죠. 그럼 폐구가 안에 0과 2가 다 들어갑니까? 0은 제외. 뭐만? 2만. 자, 아우. 뭐 평균값 정리는 한번 문제 읽어가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뒤로 넘어가 보자. 여기가 13번까지 했다고 했죠? 14번부터 합시다. 그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16번부터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우리 그 접방 구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접방 구하는 문제가 될 거고요.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는 16번부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가 몇 문제 안 돼서 뒤에 있는 증가감소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자. 유형 14번. 자, 유형 14번에서 자, 지금 P 1,2에서 접선을 L이라고 했대요. 그치? 자, 그러면 우선은 접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L 구하고 싶어. L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필요해? 그 접선을 지나는 점은 주어져 있잖아. 그럼 뭐가 필요하니? 한 점이 주어져 있잖아. 기울기 필요하지. 어디에서의 기울기? 1에서의 기울기가 필요해. 1에서의 기울기를 뭐라고 해, 민호야? 1에서의 기울기. x는 1에서의 기울기. 방금 전에 우리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어? 기울기. 이거. 얘. 얘가 기울기야. 그럼 1에서의 기울기는 뭐라 써주면 돼? 아니. 얘가 기울기라고. 그러면 x가 1에서의 기울기는 뭐라 써주면 될까? 그렇지. f'1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거기다 쓰세요. 기울기 하고서.
그러면 기울기가 F'1이라고요. 1,2에서의 점이니까, 맞아? 자, 그럼 F'X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동건아, F'X는 어떻게 되니? 그렇지. 그러면 따라서 F'1은 몇이야? 그렇지, 4. 자, 기울기 나와 있고 위에 점 하나가 나와 있어. L. 따라서 민호야, 직방 L 어떻게 돼? 기울기는 4. 그 다음에 위에 점은 P가 1,2래. 한 점이 주어져 있어. Y는 하고 써야죠. Y는 어떻게 돼, 동건이? 기울기, 접방. 기울기 나와 있어. 1,2가 그 그래프 위에 점이래. 색이 어떻게 돼? 4 x-1 그렇죠.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돼. 다시 자 봐봐. 모르면서 y는 기울기 곱하기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그 위에 점. 지금 그래프 위에 점이 뭐냐면 1,2야. 그래서 x-1이 된 거고요. 플러스 2가 되는 거라고. 얘가 직선의 방정식. 지금은 접했으니까 접선의 방식, 접방이라고 부르지만 직방 자체는 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요. 이 한 가지만 기억해, 한 가지만. 실은 그 x절편, y절편 나올 때도 알면 좀 좋은데 우선 얘만 알면 다 풀 수 있어. 알겠어? 직선은. 그래서 이렇게 L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를 지나고 직선 L에 수직인 직선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M 구해보자. 자, 수직이라는 여기에다가 밑줄 쳐놨잖아. 그치? 그러면 그 수직인 직선 M의 기울기가 몇이 돼야 돼, 민호야? 수직이래. 지금 우리가 어떤 거와 수직이면 L과 수직이라고 했어요. 가 L의 기울기지. 그러면 수직이니까 기울기를 서로 두 개를 곱했을 때 기울기 곱셈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M에 대한 기울기는 몇이 돼야 되는 거야, 동건아? 그렇지. 그리고 나서 P 이 점을 지나는 거야. 그럼 직방은 어떻게 돼? 그렇지.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뭘 구했어? 직방, 얘는 직방, 뭐요? 접방. 다 직선이에요, 둘 다. 얘는 이제 접하니까 접방. 얘는 얘랑 수직하는 직선이 되는 거지. 얘랑 수직, 이렇게. 왜냐면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M까지 구했고, 이제 문제에서 이제 구하는 걸 봐야 돼. L과 M과 Y축으로 둘러싸인,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치? 얘를 구해줘야 어떻게 둘러싸야 되는지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직방을 구하는 방법. 뭐가 돼? 쉽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쉽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 여러분들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 절편 연결하면 되지. 그치? 가장 쉬운 거 무슨 절편? y절편 마이너스 2. 이제 y절편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x절편. 우선 실은 얘는 x절편까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두 개의 직선이기 때문에 그 만나는 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거든요.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아무튼 4x니까 이런 식으로 됐겠지? 그치? 양수. 그 다음 얘는 기울기 뭐야? 저기 y절편 몇이야? 4분의 9지? 4분의 9 찍어주시고요. 당연히 얘는 뭐가 될 거야? 음수가 되겠지, 기울기가. 그러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얘가 되겠네. 무슨 도형이야? 삼각형이죠? 삼각형은 뭐하고 뭐가 필요해? 밑변과 높이.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밑변으로 해보자. 밑변의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9에서 2를 더해줘야죠. 길이니까. 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4분의 9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돼요.
음수기 때문에, 길이 차이 때문에. 그래야 그 양수가 나오는 거잖아, 절대값. 그치? 그러니까 4분의 9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4분의 17이 뭐가 돼? 밑변. 그럼 이제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높이를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높이는 어디가 돼야 돼? 여기에서부터 수선을 내렸을 때 얘가 노란색 선분이 뭐가 돼야 돼? 높이. 그럼 노란색은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 교점에 X좌표가 되죠. 지금 좌우로 지금 커지고 작아지고 할 거 아니야. 좌우는 뭐야? X축이지? 그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고 이 교점이 Y좌표일 거 아니야. 그러면 교점이 생겼어. 상영아, 교점이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니? 뭘?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연립하는 건데 쉽게 찾는 방법이 뭐냐면 얘하고 얘 Y가 같다 놓고 풀면 뭘 구할 수 있다고?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연립해서 풀 때. 이 교점이라는 것은 실은 연립이 무슨 뜻이야? 여기 직선도 위에 있고 여기 직선도 위에 있으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Y는 하고서 뭐 하면 대입해서 풀면 이거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다. 선생님 그럼 Y좌표 어떻게 대입하면 되지? X 구한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점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연립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1차식이니까 그 연립이 틀리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막 지수함수하고 막 다른 뭐 1차함수가 만났어. 그럼 연립 어떻게 할 건데? 알겠어? 그러니까 걔네들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서 우리가 개념을 적용하려면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게끔 우리가 뭐 해야 돼? 맨 처음 배울 때 그렇게 정립을 해놔야 되는 거야. 개념이라는 걸. 그러니까 교점이 나오면 Y는 하고 정리하고 Y는 정리해서 뭐 하면 그 Y는 같은 정리되어 있는 우변끼리 뭐하다? 같다 놓고 풀면 뭐가 된다고? 그 교점에 X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Y가 없어지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정립을 해놔야 돼. 맨 처음에 정립할 때. 그럼 다른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났어? 그러면 만났으면 교점이 생긴 거잖아. 그럼 다 똑같이 풀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풀이 방식, 풀이 방법이 달라질 뿐이지 개념 자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교점이 나왔어. 그럼 뭐라고? Y는 하고 정리하고 Y는 하고 정리해서 우변끼리 뭐하다? 같다 놓고 풀면 된다고요. 이걸 어려운 말로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잖아. 아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등치라고 했죠. Y하고 뭐를 갖다 놓고 풀면 이거를 우리 등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원래 선생님 중학교 때는 배웠어요. 그거를.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은 안 배웠겠지만 지금 뭐 있어? 가간법 있고 소거법 있고 그 다음에는 없잖아. 근데 선생님은 배웠다고. 있었어요. 원래 개념 자체는. 근데 실은 결국 뭐야? 연립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렸어. 필요가 없어서. 교육과정에서. 그치? 하지만 그런 풀이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교점이니까 얘하고 같다 놓고 풀면 돼. 자, 그러면 4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9가 되는 거고 양변에 4를 곱해버리면 16x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x 플러스 9가 되고요. 마이너스 x 이항하면 17x는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x는 몇이야?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좌표를 구하면 뭐야? 어렵지 않죠? 1 대입하면 몇이야? 1,2가 되겠네. 그죠? 그림상으로는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좌표를 봐야 돼. 선생님 그림을 믿지 말고 좌표를 믿으세요. 1,2니까 결국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좌표 값이 길이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민호야? 삼각형 넓이.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그렇지. 밑변 곱하기 4분의 17 곱하기 높이. 1. 얘가 높이야. 노란색. 그럼 끝나요. 그럼 삼각형 넓이야. 어려운 거 같으면서도 풀어보면 그닥 어렵지 않잖아. 계산이 조금 길어질 뿐이죠. 그치?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왜 늦었어? 왜? 너 친구랑 또 놀다가 늦었지? 꼭 이렇게 뭐 하다가 하면은 맨날 버스 놓쳐갖고 아니 안 놓치면 되잖아. 왜 놓치고 그래? 친구들이랑 놀다 온 거 아니고? 집에서 친구들이랑 놀았어?
아니야? 자, 15번. 유형 15번 보세요. 자, 보자. 아이씨, 어렵네. 자, 그리고 여기가 X축과 접하네요.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Y축, 그 다음에 0,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할 때 원시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반지름이면 봐봐. 괜히 원을 줘놓고 2차 함수와 이렇게 접하게끔 안 그려놨겠지. 그렇잖아. 그냥 괜히 그려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이유가 있으니까 그려놨을 거라고. 근데 선생님 방금 전에 뭐 했어? 뭐라고 얘기했어? 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접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두 개의 도형이 접하고 있어요. 근데 어딘지 모르지. 뭐라고 잡아보면 될까요? t, ft라고 잡아보면 돼. 얘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y는 2분의 1 x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t, 2분의 1 t제곱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 접점을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로 잡아놨다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접하지. 그러면 우리가 실은 지금 뭐 배우고 있죠? 접방 배우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점에서 노란색에 뭘 구할 수 있어? 기울기를 구해줄 수 있죠. 맞아? 그러면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F'T가 될 거예요. F'T 하면 몇이니? T가 될 겁니다. 기울기가 T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냐면 실은 얘가 접선이란 말이야. 2차 함수도 접하지만 원도 접한다고요. 그러면 성질이 있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봐봐. 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이렇게 접선을 그렸대. 그러면 원의 중심과 이 접선은 뭐 해야 돼? 수직하죠? 그치? 그러면 봐봐. 또 수직한데 뭐가 얘하고 원의 중심과 이 접점까지를 연결했을 때 뭐가 된다고? 수직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 얘 기울기는 얘하고 수직하니까 노란색의 선분의 기울기가 t거든요. 그러면 하얀색의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 민호야? 기울기, 하얀색 기울기. 아, 기울기 옆에 있어서 3? 아니, 얘는 좌표. y좌표. 지금 노란색의 기울기는 t야. 그럼 하얀색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수직해야 돼. 두 개가. 그렇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t분의 1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를 알고 있고 한 점을 알고 있어요. 아니, 실은 두 점을 알고 있죠. 얘도 알고 있죠. 미지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어디? 얘도 알고 있잖아. 그래서 봐봐.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자? 직방을 구하자. 그럼 직방을 구하면 미지수는 몇 개야? 미지수는 몇 개야? 상영아. 상영아. 기울기 알고 있고 한 점 알고 있잖아. 그럼 미지수는 몇 개가 돼? 형우. 한 개죠. x와 y는 뭐야? 변수야. 됐어? 뭐라는 미지수만 남아?
t라는 미지수 하나만 남는다고요. 알겠어? 그리고 우리가 지나는 점 알고 있어 없어? 지금 하얀색 직선이 지나는 점 있니 없니 상영아? 거기 보면 안 써있지 않아? 하얀색 직선이 또 어디 지나? 0,3을 지나죠. 미지수는 하나고 0,3을 지나면 그 미지수 하나 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100% 있어요.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너 잘난 맛에 살라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서 미지수를 자꾸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 미지수를 잡는다는 것 자체는 실은 리스크가 조금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걸 느껴. 미지수를 너무 많이 잡게 되거든. 미지수를 잡기 시작하면 미지수를 많이 잡아서 연습을 해요. 근데 내가 미지수를 2개 잡으면 식이 몇 개 필요하다는 거야? 2개가 필요해. 근데 2개를 찾았어. 그럼 끝난 거야. 실은 게임 끝난 거야. 풀기만 하면 끝이야. 그럼 푸는 데에만 집중하면 돼. 다른 식을 찾을 필요가 없이. 그러면 선생님이 맨날 왜 이렇게 얘기를 해주냐면 상영아,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야. 어차피 문제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의 미지수는 하나고 식을 우리가 하나를 구할 수가 있잖아. 0,3이라는 지나는 점을 대입하면 뭐 할 수 있다고? 미지수를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럼 미지수 찾으면 실은 거의 끝나지 않겠니? 안 그래? 그럼 앞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물어보는 게 미지수가 몇 개니? 미지수가 몇 개니? 지금 2개니까 식 몇 개 필요해? 그러면 2개만 찾으면 실은 다른 문제 찾을 게 없다고. 다른 식을 건들 필요가 없다고요. 왜 건들어? 시간도 없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미지수 하나만 찾으면 돼! 하면 그러면 다른 데 집중할 필요가 없어. 계산만 잘하면 돼. 실수하지 말고. 그러면 끝나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고요. t, 2분의 1 t 제곱을 지나잖아. 그러면 직방이 어떻게 돼, 민호야? y는 마이너스 그렇지. t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여기 어디냐? 우리 안 썼나? 여기 있잖아. 자, 1,2를 지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1,2를 지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 지나니까. x-t 플러스 그렇지. 2분의 1 t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이 하얀색 직선을 어디 지난다고? 0,3을 지난다고. 그럼 뭐 해야 돼? 대입해야지. 지나는 점이니까. x가 0, y 3 대입하면 어떻게 돼? 3은 마이너스 t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끝났지. 됐어요? 오케이? 자, 얘 곱하면 몇이야? 1, 이항하면 2, 양변 2 나눠주면 t제곱은 몇이야? 1, 따라서 t는 뿔마 1. 어떻게 왜 2개가 나와요? 당연히 2개 나오지.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했잖아.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근데 우리가 2점을 잡았으니까 얘 좌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점 알고 있지? 이 점 알고 있지?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2점 사이에 뭐가 되는 거야? 거리. 2분의 1t 제곱이요? 내가 내려올 때 잘못 썼구나.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 1이고 2고 4네? 그럼 뿔마 2네? 오케이, 쏘리. 이렇게. 그러면 얘는 좌표가 어떻게 되니? 2,2가 되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더 쉬워졌네. 분수 없어졌으니까. 반지름 구해보세요. 2점 사이 거리잖아. 동건아, 네. 문제는 다 풀었어? 선생님이 그때 내준 거? 150문제요? 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걸 안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뭘 오래 걸려. 추석 너 설날 때 놀았어 안 놀았어? 고보
노니까 못하지. 남아서 하고 가. 12시까지. 괜찮아. 그럼 쌤 하고 가. 쌤 다 했어? 아 지금 도형수만 남았으니까. 오, 그럼 앞엔 다 했나 보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알았어. 공부를 해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지. 네가 거짓말 해도 선생님은 알 수 있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대답 몇 번 해보면 빡빡 나오면 한 거고, 뭐 대답이 빨리빨리 안 나오면 안 한 거지 뭐. 예원 다 했어?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남아. 10시 반까지 하고 가. 이제 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 30일. 뭘 몰라? 보강해야지 뭐. 보강 한번 하자. 시간 맞춰서. 다른 친구들 마찬가지. 모르는 문제 많으면 선생님 보강 한번 잡아서 해줄 테니까 선생님이랑 시간 잡아서 한번 합시다. 네. 문제 질문하는 거 질문 받고 풀이하고. 다 했어요? 별로 어렵지 않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유형 16번으로 넘어가 보자. 롤의 정리로 가보겠습니다. 롤의 정리. 자, 롤의 정리가 뭐였어? 순간 변화율이 몇이 돼야 되는 거?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자, 그러면 f'x 구해보자. fx가 뭐라고 쓰이냐면 이렇게 써있지.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 자, 상영이 f'x 구해보자. 상영아 자는 거야? 뭘 근데 생각해. 그냥 보고 읽으면 되지. 어려운 거야? 시간을 줘? 네가 해? 고민 중이야? 들려?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f'x 구해보자고. 시간을 줘? 다른 애한테 넘겨? 네가 해? 아니 뭐 상영아 뭐 화났어? 근데 아니 얘기를 해야 선생님이 뭐 다른 애 시키건 할 거 아니야. 동건이 f'x 2 x 플러스 1의 제곱 맞죠? 맞아?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롤의 정리라고요. 형호야 뭐 뭐인지 모르겠지? 롤의 정리가 이거야. 얘네들이 y값이 같을 때 이 두 점 사이에 어떤 게 x축과 평행한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 점들이 뭐 한다고? 반드시 존재한다. 얘가 롤의 정리야. 그러면 얘가 뭐야? 기울기가 몇이야? 0이잖아. 그러니까 0이라고 쓴 거라고 이렇게. 그 뜻이야. 롤의 정리. 자, 먼저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얘는 전개를 하지 말자고요. 전개하면 복잡하니까. 상영아 칠판 봐라. x 플러스 1이 지금 두 개 항에서 인수잖아. 공통인수. 공통인수로 묶어버려. 그러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나머지 안에다 다 집어넣어. 얘하고 얘 곱해서 집어넣어버려. 그 다음에 얘 하나 남았으니까 또 집어넣어버려. 그럼 끝났지 인수분해. 이렇게. 됐습니까? 자, 얘 안에 있는 거 정리하자.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3x 마이너스 3 이꼴 0. 공통인수? 3으로 묶으면 따라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 x는 몇이야?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랬을 때 문제 지금 개구간이 폐구간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어디까지? 루트 3까지의 구간에서 롤의 정리가 성립하는 모든 상수 C의 값의 합을 구하라. 몇이야? 0. 둘 다 만족하죠? 이 구간 내에 있잖아. 그럼 끝났지. 자, 유형 17번 거기 밑줄 치세요.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유형 17번에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자, 또 형화 모르니까 또 우리 형을 위해서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아까는 뭐였어? y값이 이렇게 같았지? 근데 이번엔 달라져.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 그랬을 때 이 점, 처음 점과 끝점을 연결해. 그럼 뭐가 존재해? 기울기가 존재하죠. 직선에서 그 기울기가 뭐 하는 거? 같은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 뜻이야. 근데 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얘하고 평균 변화율이 0이죠. 그랬을 때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 기울기가 존재하지 양수인 구간이, 그러면 여기에서와 여기서가 존재하겠지. 같은 값이 나오게끔 하는 그거를 찾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아까는 0 이렇게 썼으면 됐어. 왜? 평균 변화율이 0이니까 양 끝점이 같거든요. 롤의 정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얘는 뭐야? 이제는 평균 변화율이 달라지잖아 이렇게. 그럼 달라지면 뭐 해야 돼? 그 기울기를 찾아야 그 기울기랑 같은 값을 나오는 점들을 찾을 거 아니야. 그 뜻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유형 17번에서 이제 풀 줄 아는 친구들은 벌써 다 풀고 있어. 그만큼 쉽다라는 거죠.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했고요. 닫힌 구간이 마이너스 2하고 1에. 이렇게. 그럼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해야 되니까 뭐하고 뭘 찾아야 돼? 이 점하고 이 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기울기를 구하겠지.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찾아봐. 몇이야, 형우야? 마이너스 4겠죠? 2일 때는 몇이야? 2일 때 4네? 2,4?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두 점에서 뭘 구하라고? 기울기를 구하라고. 이 직선의 기울기.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돼? 형우. 분해. 그렇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2라고요. 그치? 그럼 얘가 뭐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가 2야. 그러면 그 2랑 같은 구간이 몇 개가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식을 뭐라고 써야 돼? 민호야. 얘는 평균 변화율. 그리고 여기에서의 기울기. 그럼 식을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f'x는 얘가 순간 변화율이고요. 얘가 뭐야? 평균 변화율이 되니까. 그럼 f'x는 뭐가 되니, 형우야? 그렇지. 는 몇이라고? 2라고. 따라서 x는 몇이야? 동훈아. x. 여기요. 0? 얘 마이너스인데? 설마 대입해서 푸는 거야? 민호야, x 몇이야? 마이너스 2 이항하면 4잖아. x제곱은 3분의 4잖아.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모든 C 얘가 우선 이 구간에 있나요? 있죠. 어떻게 선생님 확인합니까? 3분의 4는 대략 몇이야? 1.3 루트 1이고 루트 2는 1.4잖아. 아무튼 이 사이에는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성립할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는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18번은 겁나 쉬워. 눈만 있으면 풀 수 있어. 누가 눈이 없나 확인해 봐야 되겠어. 농담이다 또. 선생님 또 집에 가갖고 선생님이 뭐 눈이 있네 없네 뭐 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집중만 하면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을 하라고. 자, 478. 어? 저 또 설렜네. 또 질문하는 줄 알고. 갔다 오세요. 저도 갔다 와도 될까요? 나도 갔다 와도 돼? 나도 갔다 와? 좀 이따 가. 아니다. 지금 가. 전부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자, 유형 18번은 잠시 휴정을 하겠습니다. 막 김이 확 빠지네. 아니, 난 손 들길래, 나 질문하는 줄 알고 겁나 좋아했다가 화장실을 가? 그래서 참 겁나 어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끝났고요. 도함수의 활용이 좀 많아요. 도함수의 활용 3까지 있습니다. 도함수의 활용 3이 뭐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이게 끝나면 미분이 끝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적분으로 들어가요. 도함수의 활용 1 거의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 2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런 빌런들이 2명이 존재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들 오면은 문제 풀고 나서 뒤에 넘어가서 증가감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증가감소까지 하고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요. 천천히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증가감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능에서 100% 출제하게 되는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왜 극대와 극소를 100% 나온다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자부하면서 얘기할 수 있냐면 그거야. 극대와 극소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극대와 극소를 배우게 되면 이제 배우면 알게 되는데 극대와 극소를 우리가 배워서 3차 함수를 그리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는 먼 과거겠지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를 그리죠. 그렇지?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필요해요. 꼭지점의 좌표만 알고 있으면 실은 2차 함수는 끝났어. 아볼이냐 위볼이나 꼭지점의 좌표만 알고 있으면 끝나. 그러니까 실은 함수라는 건 결국은 목적이 뭐냐?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이미 배웠어요. 언제? 고등학교 1학년 상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근데 왜 방정식을 배우고 원래 함수를 배우는 게 순서거든요. 근데 왜 고등학교 넘어와서 3차 방정식은 1학년 때 배우고 3차 함수, 4차 함수는 왜 2학년 때 배우냐면 지금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는 단계, 과정이 최종적으로는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울기를 구해야 되고 왜 f'x가 기울기가 되고 롤의 정리는 무엇이고 평균값의 정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차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릴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쌓은 겁니다. 지금까지가. 그래서 극한에 대해서 1단원에서 배웠고요. 얘는 뭐야, 뭐 똥 싸러 갔어? 뭐 이렇게 하나. 그래서 내가 뭔 얘기했지 방금?
아, 3차함수. 아, 네, 갑자기 똥 생각하니까 갑자기 잃어버려가지고. 3차함수. 그래, 열심히 그리라고. 3차함수. 아, 기억이 안 나네. 극한. 1단원에서 우리 극한 배웠잖아요. 극한을 왜 배웠어? 실은 미분을 하기 위해서 배웠어요. 미분. 왜냐면 극한이라는 것은 평균 변화율, 기울기를 순간 극한을 보내야 미분 계수가 되는 거고 그 미분 계수가 미분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극한을 왜 배웠냐면 실은 미분을 배우기 위해서 배웠고요. 미분을 왜 배웠냐면 지금 이제 배우게 되는 극대와 극소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F' X가 접선의 기울기다. 그치? 이제 여기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어이씨. 시간이 계속. 진가감소 해야 되는데, 이씨. 똥 싸나? 끊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상상하지 마. 왜 상상하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문제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럴 수 있지. 냉정함, 그러니까 침착함을 찾아야 돼. 그럴 수 있지. 그치, 예연아? 네.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못 기다리겠다. 자, 해보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유형 18번 보세요. 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다. 그리고 시원한 우리 동건이가 한번 풀어보자. 478번. 자, 우선 거기 밑줄 치세요. 평균값 정리. 그리고 그 폐구간 마이너스 1과 4에서의 평균값 정리까지 밑줄 치세요. 그럼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거기 딱 점 찍어봐.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점 찍어보세요. 그 다음 x가 4일 때 그 함수값 점 찍어보세요. 그 두 개 연결해. 왜? 평균값 정리잖아. 롤의 정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두 점 사이에 뭐를? 평균 변화율을 봐야지. 기울기를 봐야 된다는 뜻이야. 동건아, 예쁘게 그릴 필요 없어. 작까지 가져가면서. 그래, 성인은 내가 인정해줄게. 아이, 이상한데. 너네들은 모르는 나만의 그게 있어. 누군가가. 자, 평균값 정리. x가 마이너스 1일 때, 4일 때 그 두 점 찍었지? 그 두 점을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나오잖아. 맞아요? 기울기가 나왔어? 그럼 그 기울기와 같은 점을 뭐 해야 돼?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자, 봐봐. 이제 눈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지. 눈이 있느냐 없느냐는 집중만 하면 풀 수 있다고요. 지금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지? 이건가? 하나, 둘, 세 개인가? 하나, 둘, 세 개. 그렇죠. 이렇게. 아니다. 좀 줄여.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거 아니야. 맞아. 그치? 그러면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거 있어. 여기, 나 여기, 여기 이렇게. 그치? 평균값 암살자요? 나 갑자기 나 살인의 나 깜짝 놀랐네. 암살자인 줄 알았네. 갑자기 뒤가 무너진 줄 알았어.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 아니, 선생님 넘어지는 거 상상하고 있었는데. 내가 넘어지는 거. 아니, 기다리고 계시길래 저보다 넘어질 것 같아서 상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살자야. 지금 나를 노리는 자가 있어가지고. 자, 이제 자, 도함수 활용의 두 번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개념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근데 두 번째도 함수의 증가와 감소예요. 그 증가와 감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방법이거든요. 수투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증가와 감소를 표현하는 방법. 그럼 쌤이 수트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면 미적분에서 나옵니다. 미적분에서 하나 더 소개가 되거든요. 아무튼 여와 불구분하고 이게 미적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이. 자, 그러면 우리가 실은 증가 감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미분이 필요 없는 증가 감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지. x의 값이 뭐하면 증가할 때 y 값이 뭐하면 증가하면 얘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배웠잖아 벌써.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배웠어 이미. 증가함수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x의 값이 뭐하면 감소하게 되면 y 값이 어때요? 감소하게 되죠? 얘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 감소함수라고 부르죠. 얘 언제 배웠냐면 우리 숫1에서도 배웠잖아. 지수함수 a 값이 1보다 클 때 증가함수,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감소함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치?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배웠어? 미분, 접선의 기울기를 배웠잖아. 접선의 기울기. 그럼 접선의 기울기란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거야.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그치? 자, 2차 함수가 있다가 여기 기울기, 순간 변화율.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조금 더 왔어.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좀 더 왔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얘는 양수야, 음수야? 0입니다. 이 보라색은 뭐라고? 0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딱 지나는 순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양수, 양수, 이렇게 양수. 뭐였다가? 음수였다가 여기가 뭐라고? 0. 이었다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실은 극대극소까지 지금 설명을 다 한 거거든요. 이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먼저 증가감소 먼저 이해를 할게요. 왜? 증가감소를 해야 극대극소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얘 기울기가 뭐라고? 얘 기울기 뭐라고? 음수라고요.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니까 지금 감소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죠. 얘는 뭐라고? 증가. 왜? 양수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자. 자, 양수야. 그래프 어때야 돼? 증가 하다가 음수야. 감소 하다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돼. 두 번째는 뭐냐면 f'x가 뭐야? 순간 변화율인 거지. 얘가 뭐면 양수가 된다면 뭐가 되는 거야? 양수. 증가가 되는 거야. 증가.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f'x가 뭐면 0보다 작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감소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설명까지 다 끝내겠으면 어차피 문제 풀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밑에 있는 걸 보면 잘 봐. 쌤이 여기다가 보라색으로 색칠을 했죠. 잘 봐. 감소함수였다가 다시 말하면 f'x가 0보다 작았다가 뭐가 됐어? 0이 됐다가 그 다음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될 때 그 시점을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또는 극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x값, 이때가 극소가 되게 하는 x값이라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했지. 그치? 얘는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그치?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극대라고 정의해요. 여기가. 그리고 다시 감소하다가 또 뭐해? 증가하잖아.
그때를 뭐라고 한다고? 극소라고 정의해요. 그럼 극대극소는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여러 개겠죠. 왜냐면 함수가 만약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얘는 뭐 할까? 극대. 얘는 뭐 할까? 얘는 여러 개예요. 최대 최소는 하나잖아요. 하나씩이잖아. 당연히 가장 높아야 되고 가장 낮아야 되니까 하나여야 되겠지. 근데 얘는 극대극소의 정의는 뭐냐면 그 주변에서 가장 클 때, 그 주변에서 가장 작을 때를 극대와 극소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가장 큰 게 얘고, 이 구간에서 가장 작은 게 얘고, 이 구간에서 가장 큰 게 얘고, 이 구간에서 가장 작은 게 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극대와 극소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방금 우리가 증가와 감소가 된다 라고 했거든요. 플러스였다가 f'x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될 때를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증가하고 있다가 감소하지. 그러면 극대일까 극소일까? 증가하고 있다가 감소한다고. 그럼 극대야 극소야? 극대가 되는 거고, 감소하고 있다가 증가했어. 극소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표현할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했어. 그러면 극소. 증가하다가 감소했어. 그럼 극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이제 얘네들을 엄청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극대와 극소를 구하는 방법, 표를 그리면 끝나요. 표 그리면 3차 함수 그릴 수 있습니다. 극대와 극소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이렇게 돼. 내가 극대를 찾았어. 여기야. 극소를 찾았어. 여기야. 극대를 찾았어. 또 여기 나왔대. 4차 함수래. 그러면서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가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4차 함수 그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극대와 극소를 알아야만 3, 4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가와 감소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